신보균 익산시장 예비후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 신보균입니다. 시민주권시대의 행정 대전환 신보균이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익산의 해묵은 관행을 깨고 오직 시민만이 주인되는 시민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행정 대전환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1,600억 규모에 달하는 지방채 해결까지 연말 기준입니다. 시장 봉급의 20%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익산은 금년 말 기준으로 1,600억 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지방채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빚 앞에 시장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책임 경영의 시작입니다. 저 신보균은 이 채무가 획기적으로 해소되는 날까지 시장 봉급의 20%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겠습니다. 이 돈은 오직 익산 민생회복기금으로 적립하여 청년과 소외계층,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만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고통 분담의 선봉에 시장이 서겠습니다. 둘째, 제왕적 시장실 시대를 끝내고 시민 곁 1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실은 권위의 상징이자 불통의 섬이었습니다. 저 신보균은 기존의 시장실을 전격 폐쇄하겠습니다. 그 공간은 시민들의 창의적인 협업과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온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시장실을 시청 1층 민원실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투명한 유리벽을 세우고 정령 CCTV를 설치하여 시장이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시민들께서 언제든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길가나 차량 아니 곧 시장실이는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거창한 집무실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있는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듣고 즉석에서 해결하는 기동력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일할 만나는 신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합니다. 공직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 1일 재택근무제를 도입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경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을 위해 의사, 변호사, 전문 상담사로 구성된 전담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감정 노동의 스트레스와 법적 분쟁으로부터 시장이 앞장서서 공직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인사 시스템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뒷배경이나 분품이 통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상하급자와 동료,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면 평가 결과를 인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로지 실력과 성과로만 평가받는 공정인사, 저 신보균이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당국의 엄중히 경고합니다. 공무원을 정치적 방패로 삼지 마십시오. 저는 지난 3월 5일 이 자리에서 민생대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 회견이 끝나기가 무섭게 10수명의 간부 공무원들이 몰려와 반박 회견을 열었습니다. 시정을 비판하는 바른 소리, 쓴소리가 그렇게 두려웠습니까? 후보도 아닌 시장이 유력 후보의 입을 막기 위해 공직사회를 동원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관건 선거의 전형입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시장님, 근무시간 중에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한 경위를 직접 해명하십시오. 공무원들을 정치 도구로 삼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고 공직자의 소신을 보호하십시오. 선거 개입 의혹의 배후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지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은 시민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저 신보균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끝까지 파고들어 익산의 변화를 반드시 결과물로 증명하겠습니다. 시민께 시정의 진정한 주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강도 높은 그 기자회견이 나왔네요.
저번에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번에 그 공무원이 수많은 공무원이 여기 와서 그 브리핑이 끝난 뒤에 공무원이 여기 와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뭔 얘기인가 좀 자세히 한번 조금 간단히 얘기해 주고요. 다음에 그렇다면은 공무원이 이렇게 와서 그렇게 했다면은 선거법에 영향도 있습니다. 공무원 선거 중립에 공무원 선거법에는 공무원 선거 중립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거철에는 기자도 함부로 기사를 못 써요. 바로 구속 사유도 되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공무원이 선거 중립 위반을 한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고발 조치나 어떻게 캠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한번 말씀 좀. 예. 지난주에 있었던 그러한 수명의 그 공무원들이 간부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그 기자실에 몰려 들어와서 사실상 압박을 하고 그런 그 반박 기자회견을 즉각적으로 한 것은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무 시간 중이었습니다. 국장, 과장, 계장들 공무원들이 보였는데 그렇게 지금 제가 유력한 지지율 상승 중인 후보라고 해서 저를 두려워한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에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 해명에 따라서 그 해명을 듣고 나서 나중에 추후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정원일 시장 측에서 지난번에 이번에 신 후보님께서 정책 공약 관련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낸 것을 두고 사실 반박을 보도자료를 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원일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후에 또다시 공무원을 대동해가지고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 나타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따져 물으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따져 묻는 행위는 명백한 그 선거 개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태를 정원일 시장 이하 공무원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원일 시장 쪽에서 이미 고소고발을 취했다고 한다면 제가 그때 당시에 3월 5일 날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선 공무원들이 이 기자실에 몇 명이 누가 누구가 참석을 했는지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제가 드릴 용의가 있고요. 이건 단호하게 이 노골적인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솔한 그 후보님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 과정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85조, 89조에 공직자의 선거 개입이나 관여가 금지되어 있고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뭐 정책적인 사실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에 맞게 사실에 맞게 하는데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후보자가 한 발언에 대해서 평가나 판단이 개입되고 또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그것은 선거에 저는 개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백히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의 그런 조직적인 연기에 참여 관여는
누군가의 배우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측에 명확한 해명을 듣고 거기에 따른 용건의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관 배지입니다. 지방채 1,600억이 해결때까지 시장 공급 20%를 반납을 하겠다라고 상당히 좀 상징성이 있는 내용이거는 같습니다. 네, 지금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보면 정확히 익산 시장의 현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 규정을 보면 약 연봉이 한 1억 1천 정도 되네요. 그러면 사실상 거의 한 2천여만 원 정도 연에 반납을 한다는 논리가 되는데요. 그 20%를 정하신 어떤 그 의미가 좀 있는지,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또 번외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입성을 하시고 당선이 되시면 1층에 열린 시장실, 1층으로 시장실을 옮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기자단하고도 관계되는 부분 예전에 한번 타 언론이나 기자님들이 질문이 만약에 이제 입성하게 되면 기자실의 어떤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층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전에 국간담으로 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일단 지방채 부채가 우리가 지금 많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지난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재정 진단을 했을 때 고위험 재정 구조로 세입은 그렇게 늘지 않는데 세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 상환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도 높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해소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솔선해서 희생적인 마음으로 봉급을 반납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20%를 말씀드린 거고 그것은 희생의 의미에 강조를 두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열린 시장실은 지금 이제 저희 1층 구조를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에 맞춰서 시장실도 옮기고 기자실도 지금 여기 현재 여건이 사실 열악한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다른 지자체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근무 환경 또는 여기에 공기의 질 이런 것들이 좋지 않고 또 접근성 면에서도 그렇고 해서 저도 1층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면 옮기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또 반드시 같이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실이 1층에 있다 보면 시장실이 1층으로 내려와서 소규모로 이렇게 있다 보면 외부에서 대통령님도 올 수도 있고 총리도 올 수도 있고 장관도 올 수도 있는데 시장실이 초라하면 좀 익산시 일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문제는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좀 필요한데 일단 위에 상부에 누가 오느냐에 관계없이 시민이 또 접근하기 좋은 그런 위치에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두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뉴스텐트 조지현 기자입니다. 어차피 공직행정 내부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간단한 거 좀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상 뭐 공무원들이 예비 후보님의 말씀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좀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 어차피 행안부 출신이시니까 몇 년 전부터 적극 행정 평가를 하는데 우수지 자체만 공개를 하고 있어요. 네. 아시겠잖아요. 차관님이었으니까.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중요한 건 당급과 책직을 동시에 준다는 차원에서 익산시의 적극 행정 평가 결과를 행안부에서 내려온 결과를 거의 원문 수준으로 공개할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지금 행안부는 우수지 자체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좀 미흡이나 이런 지자체의 평가 결과는 사실상 알기 어렵거든요. 자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단체장이 이제 20% 반납을 하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공무직이 너무 많이 있지 않냐.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기초의 지적도 있긴 한데 공무직 개편 의사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요. 마지막으로 그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11개월 꼼수 계약 익산시의 사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고 그 혹시 그 11개월 꼼수 계약을 했던 부서에 대한 어떤 단호한 채찍질 의사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행정은 우리가 사기를 목적으로서 공무원들이 그 적극 행정할 마음이 우러나는 그런 태도와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채찍이라거나 또는 뭐 처벌 위주로 하기보다는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전파를 해서 그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잘하는 공무원의 그 적극 행정 사례를 전파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그 불필요한 공무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무직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불필요하다기보다는 공무직이 일할 수 있는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직이 됐건 공무원이 됐건 시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점들은 많은데 공무원들이 외면하지 않도록 공무직이든 공무원이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역량으로 제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11개월의 꼼수 계약 문제는 이건 뭐 전 지자체에 만연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지방 정부가 다 함께 반성하고 이런 개혁해야 한다. 확실하게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개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드시면 지금 현재 그 계약직들 있잖아요. 예. 11개월짜리, 10개월짜리, 12개월짜리 예. 그 현재 지금 계약직에 있는 분들을 전부 다 그러면은 그 연장해갖고 공무직으로 할 그 용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대통령님의 그런 의지도 있으셨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다 같이 함께 검토하고 있는 사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꼼수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니까 12개월 이상에서 연장을 하든 정상적으로 이렇게 무기 계약식으로 하든 아니면 폐지를 해서 없애든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내부적인 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업무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 없던 걸 마무리하시죠. 예. 아이고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